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점유율이 늘어난다는데 한국 기업들은 괜찮을까요? 중국 애들이 요즘 배터리 관련된 애들이 유럽 시장이 좀 핫한데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한국이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진출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시장을 공략을 못하니까 유럽 시장 쪽으로 자꾸 공략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한화로는 10조가량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실상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럽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상 유럽연합은 세계 2위의 전기차 판매국이자 배터리 수요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꾸준히 공략해야 할 시장 중에 한 시장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최근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한국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계십니다. 실상 전기차 시장이 현재 급격히 팽창하며 완성차 기업의 배터리 제휴 기업 선정은 향후 1, 2년간 사실상 본격화되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칭할 수 있을 텐데, 이 시기에 비중을 확실하게 잡아두지 못하면 경쟁력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꽤나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나오는 자료들은 영상 하단 링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유럽연합의 점유율 변화를 살펴봐야겠는데, 자, 2020년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68%의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2022년에는 64%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2020년에 17%였는데 2022년엔 34%로 2배가량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IRA로 인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라면 유럽 시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국의 정부 역시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망설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 CATL은 현재 배터리의 수주를 받기도 전에 헝가리에 100GW시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 100GW시의 규모는 한화로는 10조가량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실상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만 공략하는 중국에 비해서 자금력이 꽤나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자금 투자와 관련된 부분 등 실상 중국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꽤나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유럽 시장 역시 분명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유럽 시장의 규모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 전 세계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전망이 현재로서는 700GW시이나 2030년에는 4.7TW시로 굉장한 고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배터리 수요 비중을 따져보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23.4%,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는 벤츠, BMW, 아우디 등 명차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냐면 CATL, S볼트 등 각종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건설을 하고 있거나 완공 계획을 도합하면은 254GW시의 생산 능력이 계산이 되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있는 것들을 도합한다면 347GW시의 캐파가 계산되는데, 그렇다면 347에서 완공 계획이 도합되어 있는 254를 뺀다면
현재로서는 100기가와트시 미만의 캐파가 추정된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대한민국은 완공 계획을 따져보았을 때 122기가와트시의 캐파를 보다 증설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까지 도합한다면 238.5기가와트시가 나오는데, 그럼 이를 이용해서 계산해 본다면 현재는 116.5기가와트시의 캐파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는 한국의 캐파 능력이, 한국의 생산 능력이 보다 좋으나 미래까지 따져본다면 현재까지 347기가와트시를 전망하고 있는 중국이 238.5기가와트시를 전망하고 있는 한국보다 보다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겠죠. 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아니라 히토류나 각종 원자재들로만 따져봐도 유럽 수출 품목이 꽤나 많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그중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해온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에서의 원자재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것이 분명 맞는 수순이겠으나, 동시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분명하게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럽연합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거나 배제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분명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라고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로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면 2022년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판매량이 상위 5손가락 안에 3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분명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내용이나 세계적인 비중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과 견주어 봤을 때, 자, 23년 1분기를 기준 잡아보면 중국 자동차 수출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70만 대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는데 중국은 100만 대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면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수출량 중에 80%가량이 순수 중국 브랜드 제품이라고 추정되는 점까지 살펴보면 실상 중국의 비중이 어마무시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IRA를 도입하면서 중국 자동차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도 중국 자동차는 해외에서 분명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협회 자료들을 따라본다면 2016년만 해도 중국이 가장 많이 차를 수출한 국가는 이란, 인도, 베트남, 미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달랐어요. 벨기에, 칠레, 호주, 영국 등 선진국 위주의 수출 상위권들이 바뀌고 유럽 국가들이 포함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중국의 아시아 수출은 분명한 하향 추세이나 10% 미만이었던 유럽의 수출 비율은 현재로선 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중국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자금력은 이런 상황 속 보다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책적인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된다 라는 목소리들도 꽤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이제 다음 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의 정상회담인데, 이외에도 독일,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있는 등 유럽 국가들과의 소통 일정이 좀 연이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배터리 언급이나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공식 방한하는 EU의 상임의장 및 EU의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에 진행되는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의 기회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국이 중국보다 우세에 앞설 것이다 라고 절대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보다 정책적인 내용이 되었건 지원적인 내용이 되었건 무언가가 그 시장 점유율을 보다 차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좀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다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대해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을 속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